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문제풀이 첫째 주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교과별 문풀은 이제 1주차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프린트 나간 게 국어까지 지금 문제가 나왔어요. 국어까지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걸 영역별로 이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항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양도 좀 많고, 그래서 다음에 1장을 일단 프린트 한번 확인해 보면은, 그다음에 문제가 이제 3개가 나갔는데, 총론 및 창체가 1장이고, 다음에 2장이 통합교과 문제고, 그래서 두 번째가 통합교과 문제고, 세 번째가 이제 국어교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어교과까지 다음에 지금 프린트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다음에 여기서 총론,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다음에 통합교과하고, 다음에 국어교과까지 1주차에 이제 문제가 나간 거고, 다음에 또 오면은 또 핵심 요약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핵심 요약 프린트도 3개가 나갔어요.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핵심 요약이 있고, 통합교과 목차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국어교과의 목차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약도 3개 프린트로 다음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이제 1차 시험이 이제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게, 다음에 며칠 남았다고? 69일? 69일. 다음에 나머지 이제 수험 전략을 한번 보면은, 그래서 이제, 다음에 문제풀이하고, 다음에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는데, 이제 문제풀이하고 이론의 정리 및 요약. 그래서 이론이 정리가 된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걸 비율을 5대5로, 다음에 문제풀이하고 이론 정리 요약은 이제 5대5로 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만 계속적으로 풀거나, 다음에 문제를 안 풀고 이론만 정리하는 것도 이렇게 효과적인 다음에 전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5대5로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이론 정리 요약이 이게 2학기 강론에 대한 게 있으니까, 이 2학기 강론이 통합교과하고 국어하고 수학. 2학기는 1학년하고 2학년. 1학년, 2학년에 2학기 강론까지도 이제 시험범위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오전에 수업했는데 넌 안 온 거지? 인터넷으로 이제 들으면 돼.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통합교과를 했었고, 다음 주에 국어, 그 다음 주에 이제 수학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론 내용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풀이하고, 그다음에 이론 정리를 지금 5대5로 50% 대 50%의 비율로 가져가는 게 다음에 최상의 이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이론 정리 요약을 언제까지 끝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는 다음에 추석 다음에 전까지, 추석 전까지는 이론 내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석이 지나가면 바로 이제 원서 쓰잖아. 그래서 추석 전까지 이론을 정리하는 게 다음에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넘어가면은 지금 10월 달이니까 바로 그 다음 달에 이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추석 전에 이론 정리가 다음에 안 되면은 좀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론 정리하고 요약한 거를
그다음에 그 서브노트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다음에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서브노트 중심으로 해놓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 부분을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론 정리를 추석 전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10월 추석 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문풀이나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를 다양하게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이걸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자기 자신 이제 부족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완하는 측면이 이제 중요합니다. 보완하는 측면이 중요하고, 이론을 다시 한번 이론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5대5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추석 전에 이론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2학기 것도 지금 만만치 않으니까 국어하고 수학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할 때 이제 핵심적인 프린트를 제시하니까 그 프린트만 꼼꼼히 봐도 그다음에 뭐 그렇게 어렵거나 내용이 강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머릿속에 잘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어까지 이제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문제풀이는 이 문제가 이제 그다음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다음에 그 영역별로 그다음에 정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전형으로 제시가 된 것도 있습니다. 뭐 국어교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보면은 국어교과의 경우를 보면은 43페이지가 국어교과 프린트 한번 보세요. 43페이지가 이게 실전형 문제입니다. 43페이지 1번부터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그다음에 67페이지까지 25번까지가 이제 실전형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영역별로 되어 있고 이제 실전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직접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외워가지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직접 써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처음이니까,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상식적인 문제들도 꽤 나오는 편이 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써봐야 되는데, 영역별로 정리가 된 것도 있고 실전형도 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단답형이나 가로놓기 문제, 단답형에는 이제 가로놓기 문제가 있고, 실전형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혼합해서 지금 문제가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고, 우리가 6주로 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이 9월 3일이죠. 3일이고, 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다음에 10월 1일하고 8일은 이때는 이제 추석 연휴예요. 추석 연휴니까 다음에 수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10월 다음에 15일, 10월 22일 날 때 이제 종강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추석 전,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이론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9월 말까지 이론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는 1주차는 이렇게 이제 국어까지 보고, 여기가 2주차, 다음에 3주차, 4주차, 다음에 여기가 1주차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로 이렇게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다음에 그 국어교과까지 우리 대략적인 일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도덕하고 사회 정도, 다음에 이때는 수학하고 여기는 이제 과학입니다. 수학하고 과학인데, 그래서 수학과학이 이제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이게 양이. 다음에 5주차는 뭐 실체음, 다음에 여기는 미술하고 영어, 순서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어 교과까지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국어 안 끝나면 이제 다 넘어가는 거니까 그것까지 도덕, 사회, 다음에 수학, 과학, 다음에 실과, 체육, 음악, 음악이 다 안 끝나면 여기로 이제 보면 되고 그래서 미술, 영어에서 6주 정도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리 좀 문제를 좀 나눠줄 겁니다. 미리 나눠주면 집에서 한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다음에 해설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위주로 그다음에 실시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일단 그다음에 요약은 놔두고 그다음에 문제 총론 및 창체.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번 같은 경우 우리가 총론 및 창체는 그래서 국가고시의 내용은 총론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하고 안전한 생활. 그래서 총론, 창의 체험 활동, 안전한 생활에서 하나씩 문항이 이제 3개로 하위 문항이 구성이 됩니다. 총론, 창체, 안전한 생활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근데 뭐 작년에 나왔던 거는 좀 잘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작년에 나온 거는 그다음에 역량에 대한 게 작년에 나왔었고 여기는 동아리 활동이 나왔었고 안전한 생활에서는 그다음에 내용 영역에서 그다음에 재난안전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재난안전,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역량으로 제시했던 건데, 그래서 1, 3학번 때, 그러니까 2, 3학번 때 나왔던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오기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거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내용형이죠. 동아리 활동에서 여기도 내용형이요. 동아리 활동에 대한 게 제시했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에 대한 게 제시가 있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거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보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번 문제 보면은 이렇게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 관련돼서 이제 회의하는 장면들이 이제 거의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대화 장면이. 그다음에 기억에 알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반드시 편성 운영해야 되는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이게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해당이 되죠. 법적 교육법이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이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이고 두 번째는 니은 그다음에 핵심 역량. 핵심 역량에서는 그래서 융합적으로 활용해서 창출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창의적 사고 역량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그다음에 사고 역량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 역량. 그래서 이제 6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작년에 자기 관리 역량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자기 관리 역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관리 역량에 대한 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오면 자기 관리 역량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6가지 중에서 그다음에 핵심 역량 6가지 중에서 여기서는 바로 창의적 사고 역량을 써야 됩니다. 창의 융합 능력이라 쓰면은 뭐 점수가 좀 깎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거 잘 봐야 돼. 그다음에 디귿번이 옳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시수 배정은 행사활동을 포함한 자유활동 영역으로 배정돼야 된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이유는 이 행사활동은 그다음에 행사활동은 2015에서는 영역별 활동으로 그다음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영역별 활동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수 배정을 그래서 여기서는 시수 배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시수 배정은 다음에 각 행사의 특성에 따라 시수 배정은 행사의 특성에 따라 관련 교과 및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의 다음에 영역별 활동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죠.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에 여기서는 자율활동 영역을 꼭 집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15계정 행사활동은 영역별 활동 및 한번 써보세요. 영역별 행사활동이 영역별 활동 및 다음에 활동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15계정에서는 행사활동 영역별 활동 및 활동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행사의 시수배정은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별 활동으로 편성되어야 된다. 이것도 이 부분도 이제 새롭게 다음에 강조가 된 겁니다. 새롭게 강조가 된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요약 프린트 한번 보세요. 요약 프린트에서 요약 프린트에서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다음에 창의 체험 활동에서 편성 운영 지침에서 세 번째 행사의 시수 배정이 있습니다. 행사의 시수 배정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행사의 시수 배정은 다음에 각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각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 활동을 편성한다라고 다음에 이걸 지셔야 됩니다. 지금 주어가 시수 배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나와 있는 것처럼 영역별 활동 및 활동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차이점. 그래서 행사는 특정 영역이나 활동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역 및 영역별 활동을 편성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의식 행사에서 그다음에 입학식, 졸업식 이런 것들은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으로도 편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발표에는 자율활동,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에서 편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다음에 현장 체험학습의 경우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영역 활동으로 이제 편성한다라는 게 15계정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지금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유를 수정했으니까 쌍괄호 3번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각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관련 교과 및 창의 체험 활동, 영역 활동으로 다음에 편성해서 시수 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중에서 다음에 이 부분을 다음에 강조한다는 얘기고 다음에 2번 문제 보면은 2번 문제는 2009하고 차이점에 해당이 되는데 다음에 기억에는 해당되는 게 바른 인성이죠. 바른 인성. 다음에 강조점이고 니은번에는 다음에 무슨 교육이니까 이게 범교과학습입니다. 범교과학습을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얘기했을 때는 B번입니다. B번이 잘못되어 있죠. 진로
다음에 관련 상담 활동은 다음에 원칙이 담임교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관련 교원이 협업하여 관련 교원이 협업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은 관련 교원이 협업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때 관련 교원은 그다음에 담임교사 또 보면은 담임교사라든지 그다음에 교과 전담교사 교과 전담교사, 동아리 담당교사라든지 다음에 상담교사, 담임교사, 다음에 교과 전담, 동아리 담당, 상담교사 등 관련 교원이 협업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원칙은 관련 교원이 협업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게 이걸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전문적 소양을 갖춘 학부모나 지역사 인사 등의 협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음에 전문적 소양을 갖춘 다음에 학부모 또는 지역사 인사 협조를 받았다라는 그 뒤에는 이제 맞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원칙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원칙은 관련 교원이 협업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관련 교원이 누가 있는지. 그래서 뭐 답안지는 이것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교원이 협업하여 수행하는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걸 써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3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바르게 수정하라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수정하라는 건데, 그래서 이때는 다음에 디귿번에 해당이 되죠. 디귿번에는 그래서 다음에 디귿번에는 다음에 특별 보충 수업이 아니라 뭘 바꿔야 돼? 특별 보충 수업이 아니라 다음에 보충 학습 과정입니다. 다음에 보충 학습 과정. 특별 보충 수업이 아니라 다음에 보충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습 결손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있고, 다음에 1, 2학년의 A는 다음에 안전생활을 포함하는데 무슨 중심이냐면 체험활동 중심입니다. A는 체험활동에 대한 게 있고, 다음에 미음부터 비읍까지 잘못된 거는 뭐가 있어요? 다음에 15번이 잘못됐죠. 20%의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다음에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다음에 감축해서 편성 운영할 수 없는 거는 체육이나 다음에 음악 미술교과, 음악 미술교과는 다음에 기준 수업 시수를 다 감축해야 편성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교과의 모든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든이 빠지는 게 다음에 예외가 체육이나 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답안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 한번 보시면 다음에 총론 프린트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에서 거기 학교 교육의 편성 운영 방법이 1번부터 18번까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건데, 그래서 학교 교육의 편성 운영 방법, 여기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얘기했던 게 몇 번에 해당이 돼? 지금 얘기한 게 몇 번? 그래서 20% 범위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 운영한다라는 게 7번에 해당되지. 7번에서 다음에
단 체육이나 예술, 가령 음악 미술과입니다. 체육교과, 음악 미술교과는 기억을 뭘 써야 돼? 기억이 기준 수업 시수입니다.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용할 수 없다라는 이 문장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내용은 아는데 이걸 막상 쓰려고 했을 때 잘 안 써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써보고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자기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잘 안 써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잘 안 써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론에서 지금 암기를 했는데, 이해는 됐는데, 암기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암기가 안 된 경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이걸 직접 써봐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서 암기를만 무조건 한다고 하면은, 이게 실전에 지금 안 써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자기가, 자신이 이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지, 이게 썼냐, 못 썼냐, 이거. 못 썼어? 그러니까, 체육이나 음악 미술 교과라는 건 아는데, 체육음악 미술교과는 예외다. 그러니까 체육음악 미술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 운영할 수 없다라는 이 문장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체육음악 미술교과하고 기준 수업 시수라는 단어가 기억이. 이때 기준은 2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험번에서 모든 교과의 경우를 얘기하잖아. 예외적 교과는 체육음악 미술교과는 다음에 감축하여 편성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정확하게 들어가면 기억에 이렇게 가로넣기 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기준 수업 시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문제를 하나 둘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왜 풀어보냐 하면은 이해는 했는데 암기가 안 된 게 있어요. 암기가 안 된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좀 잘 안 써지니까. 제가 직접 해봐야지 이제 암기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얘기시게. 그래서 형태.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은 그다음에 교사학습 방법과 관련된 교사 중점 관련된 건데 4번 문제가 작년에 이제 교직 논술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로 나왔던 건데 교과학습 애들은 단편 지식 암기를 지향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 지식 핵심 개념과 일반화 지식의 심층적인 중점을 둬야 된다. 기억번이 일반화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은은 연계성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니은은 융합적 사고에 해당이 되고 융합적 사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교과 교실제도 한번 나왔었지 이미.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렇게 용어들을 잘 기억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게 다음에 요약 프린트 2페이지 옵니다. 2페이지에서 맨 밑에 2번이 교사 중점에 대한 게 나와 있죠. 교사 중점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8가지에서 첫 번째 이해 중심 수업입니다. 다음에 교과학습은 단편 지식의 암기를 지향하고 다음에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기억에 뭘 써야 돼?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핵심 개념과 그다음에 일반화 지식. 우리가 지식에서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일반화 지식 많이 얘기하잖아. 핵심 개념과 일반화 지식의 심층적인 중점으로 된다. 두 번째 나선형 교육까지 세 번째는 융합 통합 교육입니다. 이거는 융합적 사고를 여기는 가로놓기 했었죠. 문제에서는 융합적 사고를 기술로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니은번 내용 연계성을 고려해야 된다. 니은번에 교육 연계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국어과에서 쓰기 영역하고 그다음에 문항 영역, 쓰기 영역과 문항 영역의 결합, 내용 영역의 결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교과 간은 미술교과와 체육교과 간의 그다음에 통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니은의 내용 연계성인데 교과의 연계성. 인데 교과 내 연계성, 교과 간 연계성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내용 연계성을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 8번째는 자기 주도적 학습입니다.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무엇을 점검하고 개선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과 스스로 지도하느냐. 디귿번인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입니다. 디귿번이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총론 부분에서 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총론 문제에서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고 다음에 4번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역시 대화에서 홍교사 핵심 역량 내용이 추가했다. 기억번이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공동체 역량이고, 니은번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다음에 성장한 능력, 니은번이 바로 자기 관리 역량입니다. 기억 공동체 역량, 니은번 자기 관리 역량. 그래서 디귿번에는 다음에 중점이 달라졌는데 공동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입니다. 다음에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개성과 소질을 탐색 발견하는 중점 둔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본 생활 습관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봐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보고 다음에 6페이지에 6번 문제를 보면은 그래서 창체의 목표가 있었죠. 다음에 그 후에 총괄 목표가 있고 가나다라는 영역 목표입니다. 총괄 목표 기억번에는 창의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기억번의 창의적인 삶의 태도. 다음에 가나다라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 동아리활동인데 니은번은 다음에 심미적 감성을 얘기를 하죠. 심미적 감성. 디귿번은 진로활동 목표인데 디귿은 자아 정체성 확립입니다. 디귿번은 자아 정체성 확립을 얘기를 하고, 7번 안전한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주어진 시수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창체에 주어진 시수를 활용해야 된다. 기억번이 바로 체험 중심입니다. 체험 중심으로 운영해서 편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립적 지도할 수도 있고 연합 활동과 연계 지도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 그 기능이 안전 기능에 나와 있죠. 위험 식별하기, 다음에 예방하기, 다음에 알리기입니다. 지금 빠져 있는 게 뭐가 빠져 있어요?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식별하기, 예방하기,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기, 다음에 알리기가 있고, 그 밑에 4개 영역 장애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죠. 평가에 주의할 점입니다. 실천이나 안전습관을 지도할수록 안전수칙의 실천 정도를 평가합니다. 디귿번에 안전수칙의 실천 정도라는 용어를 제시해야 됩니다. 썼냐 이거? 못 썼어?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지금 가로놓기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범위가 좁은 만큼, 총론 창체 안전생활은 시험 범위가 좁은 만큼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소한의 작년에 나왔던 뭐 재난안전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자기관리역량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올 가능성은 좀 없다.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거를 다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고 좀 쉬었다가 좀